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들러 리스트 MC 김승주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치열하게 또 이끌어주실 두 선생님 모셨는데요. 선생님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의 제자 대국당 용해 장군입니다. 자, 선생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신명을 모시고 있는 황후신궁 심소정입니다. 자, 두 분께서 또 어떤 오늘 또 점사를 보고 나온 결과들을 풀어놔 주실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통 키워드는 피우지 못한 꽃 표현으로 그 가운데 제가 맡은 인물은 시민운동가 이한열 열사입니다. 혹시 두 선생님은 이한열 열사에 대해서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선생님? 갑자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시대 사람이잖아요. 근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진짜 눈을 그러니까 귀를 의심할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그거는 희생 정신 아니면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딱 이거를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그 표현을 서글픔이라고 그럴까요? 왜냐면 그 사람 하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쟁이잖아요. 그렇죠. 계기가 됐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법도 제정이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이모저모 또 오늘같이 비도 오락가락 하는데 더 감정 기복이 또 더 심하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시대를 또 같이 살아오셨던 동시대이기 때문에 그 모습들에 대해서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더 공감하고 여러 생각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떠세요? 이한열 열사 떠올리시면. 대한민국이 빚진 빚. 빚이다. 빚을 졌다. 대한민국의 한과 열. 열사의 숙명의 한 빚.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지금 또 이렇게 앉으면 왜 직위를 받고 표적을 받는지 저는 여기가 너무 지금 이게 끌려가는 것 같은 이게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이 든다. 오늘은 좀 하루 좀 힘드네요.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을 몸소 또 느끼시나 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987년 6월 9일 연세대학교 정문 앞입니다. 군인들이 쏜 체류탄에 뿌연 연기로 뒤덮인 거리. 그곳에 체류탄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쓰러진 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을 부축하면서 힘겹게 일어서는 또 다른 학생. 이 모습은 훗날 외신 기자의 카메라에 담기면서 60 항쟁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기록이 됐습니다. 사진 속에서 체류탄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는 이 남자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 이한열 씨입니다. 사실 그의 죽음은 더 많은 민중들의 분노, 거기에 불을 붙였고요. 전두환 군사정권의 독재와 또 폭력에 거세게 저항하게 됩니다. 1966년 8월 29일생 말띠였던 이한열 열사. 진짜 안타까운데요. 그때 이한열 열사의 나이가 겨우 20살이었습니다. 20살에 불과했던 선생님들 지금 돌아보시면 어떤 사람이었다고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뭐가 됐던 간에 열정이 굉장히 많은 사람. 열정적이었다. 뭐든지 이게 흠이하게 안 하고 그냥 뭐든지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진짜 물불을 안 가리고 하는 사람. 누구한테 지지 않고 진짜 뭐를 해도 앞장서서 해야 되는 사람이고 사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덕에서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정리가 많이 되지 않았나 그때 당시에. 그렇게 그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었다 이렇게 좀 풀이가 되실까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또 의협심도 강하고 그러면서 희생정신, 남을 위해서는 내 몸 하나 던져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학교 생활에서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솔선수범하면서 뭐든지 진지지휘하면서 앞서서 행동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어찌 보면 진짜 두 분 선생님의 말씀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들이 좀 의협심이 강했었고 또 자기의 주장이라고 할까요? 의지가 강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한열 열사의 고향은 전라남도 화순군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광주에서 학교를 다녔고
다니면서 무엇보다 그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그대로 직접 보면서 자랐습니다. 사실 당시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가 광주 시내에서 수많은 시체들을 목격한 이후에 내 아들을 보호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한열 열사를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한열 열사 같은 경우는 수많은 희생자들의 소식을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1987년 60항쟁에 적극적으로 맞서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한열 열사와 전두환 이게 좀 악연으로 엮여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왜 우리가 좋지 않은 사람들의 관계를 보면 업보다 업이다 이런 말들을 악연이다 흔히 하잖아요. 네, 악연이다 막 하죠. 이게 있습니까? 있어요. 전두환 씨하고 네. 이한열 씨 같은 전생에 우리가 쉽게 표현한 업정 소멸을 하라고 그래요. 기도를 해도 업정 소멸 기도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업정 소멸 기도. 예. 근데 그거를 안 하다 보니 네. 지금 이게 이제 전두환님이나 네. 전두환 씨나 이한열 이게 연결고리가 끊어지지가 않았잖아요. 끊어지지가 않았으니까 네, 네. 그래도 현재까지 와서 이제 이제서 연결고리가 이제 조금 끊어진 거겠죠. 아직도 완벽하게 끊어진 건 완벽하게 아니에요? 끊어진 건 아니죠. 왜냐면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아마 그거를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좀 빌어주거나 그 기도를 해주면 좋은데 네. 사람이다 보니 그 욕심은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조금이라도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놨다고 하는 사람 치고는 내려놓은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청춘들을 너무 많이 하고 갔기 네. 때문에 글쎄요. 돌아가셨다고 해도 그게 옳게 진짜 가 있겠냐? 아니라는 거죠. 왜? 굴레는 네. 계속 돌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가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젊은 청춘들의 희생 정신을 당신이 진짜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살아생전에 노력 하나도 안 했지 돌아가셨어도 병마와 싸우다 가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건 벌 받았다고 보거든요. 어쩔 수 없는 결과다. 그렇죠. 우리 대육단 선생님께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사람하고는 네. 진짜 악연이죠. 악연이다. 뭐 선생님 말대로 네. 전생이든 후생이든 악연이었고 네. 이 시 이렇게 전시 이 시를 따진다고 보면은 네. 이 사람도 동등한 입장이었으면 가만히 있지를 않죠. 이한열 열사 같은 그렇죠. 경우가. 이한열 씨가 그때 당시에 네. 이 전두환 씨하고 동등한 입장이었으면 이 사람도 한 발짝도 물러날 사람이 아닌데 어렸잖아요. 네, 그럼요. 그리고 밑에였잖아. 네. 학생이었잖아. 이 세대가 다 그 세대가 다 맞은 거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좀 이렇게 억압으로 다 눌렀잖아. 네네. 진짜 막말로 무식하게 말한다면 까라면 까야 되고 하라면 해야 된다는 그 상황. 너무 솔직한 심정을 선생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을 봤을 때는 막 진짜 막 열분이 통해서 그러면 이 부모도 얼마나 이 한이 맺혔을 그럼요. 거냐고. 어린 나이에 네. 진짜 생떼 같은 자식이고 막 이제 해서 나라에 이제 꽃이 필 나이에 이렇게 됐으니 네. 그렇다고 해서 좋게 간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막 지금 누가 있으면 다 이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문짝이 깨지질 않나 오늘 난리 났네. 오늘 그 선생님이 좀 느끼시는 증상들이 저희가 함께 나누는 키워드와 연결이 돼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행한 대로 업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라는 뜻의 인과응보. 당시 정부의 지시대로 체류탄을 쏘고 또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겨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봐도요. 아무리 그게 정부의 지시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행동했던 것은 결코 용서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남에게 악을 행하고 본인들의 업을 쌓았기 때문에 선생님 마음처럼 또 선생님 마음처럼 저 역시나 그들이 그냥 벌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만 이들이 그나마 좀 살면서 참회할 수 있는 방법, 좀 누군가에게 사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이 사람이 만약에 네. 이한열 씨가 아니고 전두환 씨가 그랬다면 진작했겠죠. 어. 그만큼 할 만큼 요만큼 가치가 없고 할 생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그런 행동을 했고 네. 나는 그냥 단지 이한열 씨만 본다 그러면 네. 그냥
너무 억울하다. 억울하고 분해서 네. 진짜 막 살이 내릴 정도로 억울하다. 그런 마음만 가져요. 억울하다. 이 단어만 계속해서 표현을 해주시네요, 선생님. 네. 선생님께서는 어떠세요? 이런 사람들도 좀 이렇게 참회를 하고 속죄를 하면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남을 위해서 조금 봉사를 한다든지 네. 지금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이렇게 희생자를 내다 보니 네. 저는 지금 이걸 하면서 생각나는 게 옛날에 왜 백담사에 들어가 계셨잖아요. 네. 거기 들어가셨을 때 진짜 참회 기도를 하셨으면 당신 노년이 조금 편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참회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거기서도 내가 권위적인 노릇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남한테 진짜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신 분들은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정신을 조금 저희가 강조를 하면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자식도 똑같은 또래다 생각을 했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죄송하다고 머리 숙였을 것이고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또 명복을 빌어줬을 것이고 내가 수긍할 거는 수긍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맞습니다. 정말 수많은 희생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라도 진심 어린 사과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두 분 선생님께서도 공통적으로 그 생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는 올해 1월 9일 82세의 나이로 별세하셨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였었던 그녀는 아들의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남아있는 자신의 인생, 평생을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며 살아왔는데요. 전국 민족, 민주, 유가족협의회 회장직을 맡으면서 민주화 시위나 집회가 열리는 것은 어느 곳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서 힘을 보태왔었습니다.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도 계속하면서 민주화 운동 보상법 그리고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냈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들을 잃고 그 이후에 보여준 어머니의 모습이 모전자전이다. 이 네 글자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강했기 때문에 아들이었던 이한열 열사도 그렇게 의협심이 강했던 걸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조금 반대로 보는데요. 반대로요? 왜냐하면 아들을 잃고 나서 보니 너무 이제 현실적으로 보이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서슴없이 여기도 뛰어다니는 게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뛰어다니다 보니까 의협심도 생긴 것도 있지만 당신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뛰어다니셨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게 의협심이 되시고 내가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 내가 할 도리다 생각을 하시고 움직이셨던 거죠. 선생님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하고 말은 비슷한데 나는 이 아들이 죽고 나서 이 아들이 하늘 어린 나이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품었잖아요. 그러니까 꽃을 못 피우고 이러고 갔지만 이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엄마가 자식을 앞세우고 이 일을 엄마가 내가 너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못했기 때문에 너 대신 내가 해주마. 그래서 이 분도 엄마가 어머니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을 다 풀어준다고 당신이 시위도 하고 그 모진 그 경험을 다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죽었을 때는 그래도 100%는 다 못했지만 아들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나는 떳떳하다. 그런 마음으로 가신 것 같아요. 오늘 왜 이랬는지 모르겠네. 또 마지막에 말씀하시면 또 울컥하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20살의 세상을 떠난 아들 그리고 82세의 나이로 이제 아들 곁으로 간 어머니의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두 분이 만나셨겠죠? 자, 선생님들 이렇게 오늘도 선생님들의 풀이와 분석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면 부위에는 살덩이만 있는 것이 아닌 한 사람의 신념이 있다. 수십 발의 총알 앞에서도 신념은 절대 총알 따위에 뚫리지 않는다라는 굳은 의지. 영화 V4 벤데타에 나오는 명대사입니다. 정부의 모든 통제와 억압을 받는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노예처럼 따르는 국민들을 일깨우고 또 각성시키면서 저항하던 주인공이자 국중 영웅이었던 V와 아비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영화를 보면서 강렬한 전율을 느끼는 이유는 결코 그 이야기가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고 현재 민주화라는 시스템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누군가의 용기 그리고 희생과 맞바꾼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의 세상이 더욱더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들러 리스트 오늘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새로운 다양한 미스터리한 사건과 인물들로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